듣다 보니까 뭐 스위스나 몰타, 뭐 또 싱가포르 등 이 블록체인 산업 유치로 유명한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서는 블록체인 산업 유치를 통해서 좀 얼마만한 어떤 경제적 효과를 누리는지도 궁금한데 김태훈 대표님 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한 출연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이제 스위스는 지고 있는 블록체인계에서 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랬죠. 사실 우리가 그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게 주크입니다. 블록체인 쪽에서. 그렇죠. 그 주크가 사실은 되게 어마어마한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인데 이 블록체인에 대한 파지티브에 대한 영향으로 일자리 11만 개가 생겨났고요. 그 11만 개의 일자리는 연봉이 1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 경제가 상당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몰타나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쪽에 앞으로 블록체인 기업, 앞으로 유니콘 기업들은 블록체인 쪽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러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는 나라들이 그 유니콘 기업을 장악할 수 있는 나라들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몰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세제 이 세수 확보와 이런 미래 발전 가능성,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고도화된 기술자들을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들 지역들, 뭐 지브롤타나 몰타 같은 경우는 이미 종래부터 조세 회피처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미 법인세를 굉장히 낮게 매겨주는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이제 각 나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 나라들의 법인을 옮겨서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날개를 달게 되는 셈이죠. 네. 실제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제가 들은 바로는 네. ICO 그 회사가 유치돼 갖고 실제적으로 한 2조 정도의 금액이 싱가포르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해외 기업들이 어떠한 국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이런다라면은 나라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점이 될 부분인데, 최근 방콕도 앞서서 이제 방콕 이야기 조세빈 이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스위스와 뭐 더불어서 여러 다른 크립토밸리, 크립토 국가들과 함께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국가들 안에서 비자나 또 세금 혜택 등의 이슈들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또 참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조세빈 이사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몰타에서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법인 설립부터 기업 운영, 그런 이주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준비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 블록체인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더 협조적인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우호적인 부분도 있고, 이미 이제 입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기업적인 기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자체가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그런 행정가들 사이에서도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 블록체인 기업 국가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네. 때문에 OKEX라든가 바이낸스와 같은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헤드쿼터를 몰타에다가 이전을 한 것도 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한국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갔을 때 이점이 좀 있습니다. 몰타에서도 실제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한국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좀 뭐 그래도 세계에서 신뢰를 받는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자라든지 이런 문제는 한국 팀이 왔을 때는 훨씬 쉽다. 훨씬 좀 간편하고 좀 더 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서 저희를 좀 환대해주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솔직히 얘기한 건 몰타에서 중국 프로젝트가 좀 오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네.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저희 더 코인즈를 보고 계신 뭐 대학생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뭐 청년 분들께서도 블록체인을 지금 블록체인 업계에 뛰어들고자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대표님과 또 조세빈 이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외 쪽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눈을 좀 떠볼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도 아마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로 진출하는 이유,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너무
그냥 어렵기 때문일까요, 김태원 대표님?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이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OKX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몰타에 진출하는 이유는 사실은 좋아서 진출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산업이 분명히 미래 성장 가치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부분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국내 이런 국가라든지 이런 정부 규제 기관에서 우리 산업을 오히려 더 불확실성을 이렇게 가중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우리 청년들은 각자 자기의 아이템이 이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포기할 것이냐, 과거에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냥 규제에 따르고 그리고 그냥 취직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 생활을 하자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점점 더 글로벌라이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템을 포기하지 말고 외국에 나가서 훨씬 더 넓은 시장에서 한번 꿈을 펼쳐보겠다라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네. 그렇게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뭐 생각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 프로 게이머가 되기를 꿈꾸는 아들이 집에서 게임을 못하게 하면 PC방으로 진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PC방에서 열심히 해서 정말, 부모의 규제가 없는 PC방에서 열심히 게임을 해서 세계적인 프로 게이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사례긴 한데. 네, 굉장히 씁쓸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해놓고 가만히 계시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작년 9월 4일에 가상통화범정부 합동 TF가 앞으로 ICO 금지하겠다 하시고 아직까지 금지를 안 하셨는데 기업들은 법률가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면 아니 금지하시겠다니까. 그것도 나라님이 정부에서 하시겠다는데 금지하겠죠. 라고 하면 여기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ICO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범죄가 되면 사업이 중단되면 많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되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서 본의 아니게 코스모폴리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PC방 사례를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네. PC방에 이제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싶어져요. 그러면서 네. 또 거기 가는 당위성과 내가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싫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 네. 싫어서 나간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 그룹이 생기면서 나가는 게 또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PC방이 성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찌 보면 고수가 고수를 찾기 위해서 또 그 모임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 어떤 그런 뜻으로 해석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바라본다면 어찌 보면 해외 시장으로 확대해 나간다,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되게 우리나라에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상 근데 블록체인의 그 게임 체인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가 왜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아시아가 갖고 있습니다. 마켓 같은 경우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블록체인의 주요 소비처가 될 곳은 아시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정책 등의 변화가 인구 대비 좀 인구가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모이타나 에스토니아 등이 빠르겠지만, 결국에는 아시아에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런 올바른 정책 문화가 쓰게 된다면은 빠른 시간 안에 저는 이거를 획기적으로 역전하고 저희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싶어요. 동일하게 보는데요. 이렇게 온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IQ가 108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고요. 그다음에 다들 고등교육을 받으셨고 영어를 뭐 유창하지 않지만 다들 보고 듣고 읽고 쓸 줄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5G가 세계 최초로 서비스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상점에 인터넷이 달린 컴퓨터가 포스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런 인프라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과 함께 이제 이런 훌륭한 프로젝트를 전 세계에서 맷집을 키우셔가지고 이제 국내를 통해서 아시아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반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거기에 이제 지원보다는 규제를 빨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아직 기회는 충분히 대한민국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네. 일본 같은 사례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서 정확한 규제만 지금 마련한다면 네. 지금 있는 플레이어들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이고요. 저희가 지금 뭐 규제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다고 하지만 지금도 한국에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묶어둘 수 있는 규제만 빨리 마련된다면 게임 체인저가 분명히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